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해외 축구 일단은 3경기 있고 NBA 같은 경우 9경기 있잖아요. 초안 분석을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 좀 메모장으로 간단하게 좀 볼게요.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유럽 리그들이 MHD가 끝나고 유럽 리그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라이브를 진행할 것 같고요. 축구 경기도 많고 해서 라이브를 좀 진행할 것 같고, 오늘 뭐 3경기 있고 해서 간단하게 뭐 가볼게요. 일단 뭐 헤르타 대 보험이고, 헤르타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을 좀 영입하긴 했어요. 물론 오늘 경기부터 바로 뭐 올리버 캠프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선수 이동준 뭐 이런 애들을 바로 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적 시장을 꽤 활발하게 보냈고, 오늘은 뭐 보야타나 수비 쪽에 뭐 야르스테인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 뭐 다비드 젤케 장신 공격수나 뭐 수비 쪽에 스타크 핵심 수비 아마 주장일 거예요. 스타크가 요베티치 공격 쪽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인데, 제 생각에 젤케 말고는 스타크나 요베티치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보험 같은 경우 역시나 핵심인 젤로 로실라 뭐 빠져 있고, 아소비치 블럼 뭐 이런 공격 쪽과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두루두루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요 경기에는 제 생각에는 헤르타가 승무 사이드 같아요. 뭐 영입도 알차게 했고, 올리버 캠프가 또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수비 쪽에 결국 헤르타는 수비가 좀 불안한데 캠프를 좀 그래도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요베티치까지도 좀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보험이 원정에서 또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로실라나 뭐 젤러 핵심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 헤르타 승무 사이드 같은데, 이게 또 휴식기 이후의 경기이고, 어쨌든 영입 선수들이 계속 잘 데려왔긴 한 것 같은데, 헤르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잘 데려왔어요. 근데 성적이 계속 개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헤르타 베를린 승 쪽을 보고요.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볼게요. 햄무랑 무사이드로 보고요. 좀 주력으로 찍을 만하진 않다. 그냥 다만 이제 고해당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핸디캡이나 뭐 승패 라인에서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 2.5 좀 언더 봅니다. 결국에 헤르타가 수비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보여줬던 좀 불안한 수비를 어느 정도는 좀 감싸주는 영입들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게 보험도 수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헤르타가 공격적으로 기존에 어쩐 공격 작업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동준 오고 뭐 유베티치 복귀하고 했다고 크게 나아진다고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적어도 한두 경기 이상은 조금은 선수들이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1대0, 1대1 뭐 이 정도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많이 터져요. 저는 3골로 봅니다. 이 경기는 좀 저득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헤타페 대 레반테. 헤타페는 지금 풀 라인업이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 무스타피나 수비 쪽에 뭐 레반테 이제 간판이죠. 호세 모랄레스. 여기 이제 또 공격적인 좋은 모습 보여주는 캄파나까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요거는 헤타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뭐 헤타페 승을 안 볼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 휴식기 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달렸던 헤타페고, 레반테는 역시나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가운데 지금 공격 자원들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뭐 다득점으로 어떻게 해가면서 따라갈 힘도 많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배팅을 한다면 좀 헤타페 쪽으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언더 쪽에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언어바는. 어쨌든 헤타페가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 경기 뭐 좀 징계로 빠져있던 선수들도 복귀하고, 요 정도 사이즈는 좀 이겨주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똥대똥 대결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긴 하나, 레반테의 수비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헤타페가 잡는 그림이 더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마르세유 승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승을 보고요.
자, 이제 NBA 초안의 분석에 들어가는데 9경기라서 경기수가 좀 많아요. 경기수가 좀 많고 백투백 팀들도 많고 뭐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기로 이제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일단은 보스턴 사이드로 봅니다.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이고 지금 케이드 커닝햄까지 빠진 상황에서 상승세인 보스턴을 상대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핸디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높긴 한데 지금 보스턴의 상승세에서는 저는 마이애미 찍는 게 맞다. 디트가 어쨌든 백투백이고 물론 홈 백투백에다가 뭐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된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보스턴의 지금 상승세가 너무 무섭다. 굳이 이거를 마인을 안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렌 찍을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승과 보스턴 마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인디애나 대 시카고. 이 경기가 조금은 어렵죠. 왜냐면 시카고가 연장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아무리 지금 개똥이어도 연장까지 치르고 온 시카고가 더군다나 뎁스가 두껍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라빈의 컨디션도 상당히 좀 떨어져 보였고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은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디애나 승을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 231.5 언더. 시카고 결국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디애나가 어쨌든 홈 경기고 물론 지금 이 프론트 코트진은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비타즈대 뭐 이런 애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인디애나가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샬롯 대 클리블랜드. 이거는 뭐 저는 갈라드 빠진 클리블랜드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샬롯은 일단 무난한 승리가 좀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왜냐면은 뭐 물론 샬롯의 높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야투가 안 터졌을 때 클리블랜드 높이에 상당히 고전할 수는 있어요. 뭐 지금 오스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뭐 딘 웨이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빅3를 가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갈란드가 없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공격의 위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볼도 잘 안 돌고 공격이 뻑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뭐 지난 경기에 라멜로나 이런 선수들의 야투감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든 헤이워드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샬럿이고 홈 경기에서의 강점이 있는 샬럿이 특히나 일반승 정도는 충분한 사이즈로 보이고 저는 마인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샬럿 마인까지도 핸디캡이 뭐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4.5 마인승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조금 어렵다. 오늘 전체적으로 언어바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바는 거의 잘 모르겠고 뭐 일반 승패 정도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쨌든 요거는 샬럿이 좀 충분히 잘만하다. 클리블랜드가 한창 좋았었는데 가란드 빠지고 조금 어려운 흐름이 잠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토론토 대 애틀란타. 얼마 전에 맞대결에서는 이제 애틀란타 홈에서 두 팀이 맞대결이 있었는데 트레이 형이 빠진 상황에서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물론 이게 새벽 사이에 트레이 형이 GTD가 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 떠있지 않은 모습이고 존 콜린스가 지금 GTD에 떠있는 애틀란타 거기에 루일 정도가 빠져있고 토론토는 뭐 거의 풀 라인업이죠. 드라기칭 뭐 나간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트레이 형이 뛴다면은 저는 애틀란타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토론토 이거 정배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틀란타 역배를 주면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 경기는 양팀 다 백투백이에요. 애틀란타도 어려운 상대인 피닉스를 홈에서 상대했었고 뭐 트레이 형이나 이런 선수들이 꽤나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어요. 벤치 뭐 보그단이나 아니면 케빈 허더나 많은 시간을 소화했었고 토론토는 이제 시카고랑 연장까지 갔었죠. 연장 혈투 끝에 시카고를 이제 잡아냈었던 토론토인데 토론토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라면 홈백투백이라는 건데 대신 그 전 경기들에서 많이 갈렸어요. 토론토는 이미 갈려있는 상황에서 뭐 홈백투백으로 이제
직전 백투백 이제 경기들만 보면은 애틀란타 이제 홈 경기 했다가 토론토 원정 왔다가 하는 모습이고 토론토도 홈에서 백투백을 하지만 뭐 일주일이고 뭐 이렇게 잡고 이 팀들의 일정을 보면 토론토는 최근에 연장 승부도 많고 백투백도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대수도 얇기 때문에 주전 수출에 대한 수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서 로테이션도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한 7인 뭐 8인 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돌리고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 형이 공격을 맡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불가능해 보이고, 요거는 애틀란타가 그래도 지금 전력에서는 충분히 좀 잡아줄만 하다라고 보입니다. 역배는 약간 개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사실 저는 세나니 왜 정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왜 정배인지 잘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상대가 어쨌든 휴스턴이니까 1.45 정도 받을 건 아니지 않나. 핸디캡이 3.5는 좀 너무했지 않나. 한 1.5 정도 받아야지 맞는 핸디캡 같은데 세나는 지금 다 빠졌습니다. 디존테 머레이, 맥더먼, 뭐 특히나 야코퍼들, 뭐 베이치 듀베나 이렇게 좀 벤치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들까지 다 빠진 상황이고, 휴스턴은 풀라인업이에요. 거의 휴스턴 풀라인업이고, 어쨌든 이게 요 정도 라인업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 휴스턴이 앞선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벤치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로스터를 양팀 로스터를 보면은 저는 휴스턴이 더 세 보입니다. 그만큼 샌안토니오는 지금 디존테 모레랑 야코포들 빠지면은 저는 무슨 마인드냐면은 얘네 둘 빠지잖아요. 디트랑 붙어도 못 간다는 마인드예요. 솔직히 이 정도 세난이면 이거는 저는 휴스턴 역배승을 보고요. 3.5 프랭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당연히 역배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세난 쪽을 볼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물론 휴스턴도 개똥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대충 하면 뭐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고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배당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이렇게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휴스턴이 충분히 지난 경기에 또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그 흐름을 한 번쯤은 탈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꽤나 메리트가 있어 보여 이 경기는, 배당 대비로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다시 6번째 경기, 덴버 대 뉴올리언스인데, 덴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지금 브랜든 잉그램이나 조시 하트, 발란슈나스가 최근 경기에서 좀 빠져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다 출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냥 덴버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핸디캡적으로는 그래도 좀 쫄리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뉴올리언스도 벤치 쪽에 이제 빌리 에르난 고메스나 뭐 템플 이런 좋은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덴버가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덴버 경기는 요키치 혼자 원맨쇼 하는 느낌이고 나머지 조각들이 워낙 좀 부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최근엔 좀 나누는 흐름은 있지만 핸디까지 보기엔 좀 애매하다 봤습니다. 유타 대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인데, 요거는 도노반 미첼이 돌아왔고 이제 고베어 아니면 뭐 이렇게 빠져있고, 뭐 빅맨 자원인 화이트 사이드나 벤치 쪽에 조던 클락슨, 식스맨 조던 클락슨이 GTD에 떠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어쨌든 브루클린 정도는 고베어 없어도 저는 유타가 충분히 잡는다고 봅니다. 유타 승을 보고요. 다 마인승까지 이게 핸디캡이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5 정도는 충분히 마인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브루클린은 지금 가뜩이나 이 3인방에 몰려있는데 어떻게든 조에리스가 빨리 복귀하던가 아니면은 뭐 조에리스나 KD가 복귀하던가 RDD가 돌아와야 돼요. 너무 약합니다 지금. 세크라멘토한테 진 경기는 거의 뭐 좀 충격적이었고, 그나마 카이리 어빙이 어떻게 막 해주고 있는데 하든이 너무 아쉽고, 밀스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 해줘야 돼요. 본인의 역할이 너무 큰 상황에서 유타 원정 어렵다고 봅니다. 댈러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상당히 좀 빅매치죠. 댈러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티마주가 진작부터 좀 빠지게 됐고 부상으로, 포르징기스도
또 부상으로 이제 몇 경기째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원투펀치가 가동되기는 힘든 댈러스의 지금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세스커리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그래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나온다면은 뭐 또 역시나 엔비드와의 좋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겠고, 뭐 펄칸 코코마즈나 쉐이크 밀튼이 빠져 있긴 한데, 대신 뭐 타이블이나 데니 그린 아니면 뭐 벤쪽의 조지 디앙 이런 선수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단순하게 전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조엘 엠비드가 최근에 계속 잘해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막 동부 원정 경기고, 뭐 서부 원정이죠. 댈러스 서부니까 서부 원정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힘들 수는 있겠는데, 필라가 서부 상대로는 좀 어떻게 동부 서부가 그래도 좀 피튀기고 그런 면은 있잖아요. 정의 구현을 좀 잘해요. 댈러스가 오히려 자기네 서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부 팀들만 만나면 좀 약해집니다. 여기에 포르징기스까지 빠졌고 필라델피아가 전력적으로 멀쩡한 상황인데, 일단 초안에서는 필라 쪽으로 볼게요. 요 경기는 제가 좀 확정분이나 이렇게 이 새벽 동안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건데, 일단 초안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 역배승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어 보여요. 벤치도 뭐 크게 꿀리는 모습이 아니고, 주전 라인업에서도 물론 댈러스가 높이가 있긴 하지만 엔비드는 높이로 막는 선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 대 오클라호마 의 경기인데, 일단은 포틀랜드는 드디어 좀 레리네스 요런 이제 수비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지리틀이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띄워주고 있고, OKC는 뭐 스가랑 로빈슨 얼, 뭐 로비, 뭐 위긴스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포트리고 앰퍼니 사이머스나 뭐 CJ 맥컬럼 지난 원정 연전 일정에서는 야투감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은 있어요. 다만 어쨌든 오늘은 포틀랜드의 홈이고, OKC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충분히 무난하게 좀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핸디캡은 7.5는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OKC가 원정 경기고 많이 빠져있던 거를 좀 감안해서 마인까지도 봅니다. 다만 조금은 도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틀 마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복이 최근 경기에서 백코트에서 기복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불안할 수는 있어 보인다. 어쨌든 제 해주고 3경기와 NBA 9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초안 분석입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다시 확정본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 몇몇 경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